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영향으로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눈은 금리 인하에 지금 쏠려 있는데요. 현재 금리 인하를 25 베이스 포인트로 할 건가, 50 베이스 포인트로 할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하게 되면은 경기는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갑자기 50 BP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뭔 악재가 있나? 왜 이렇게 급하게 내리지? 이미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요동칠 수 있는데, 현재는 이 빅스텝의 기대감이 그전에는 한 36%였다면, 36%였다면, 현재는 한 80% 이상으로 시장이 빅스텝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 시장은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죠. 큰 상승을 했는데 살짝 내렸어, 살짝. 이 상태에서 경기 둔화가 오면은 시장이 안 좋고 나면 이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꾸준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도 나오면서 고용 지표도 괜찮아지고 물가도 크게 뛰지 않고 그러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전부 다 원하는 겁니다,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면 고용이 꾸준하게 유지되어야 소비를 계속할 수 있고 임금 상승률도 너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꺾이지 않고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 물가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지금은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 소비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현 상태에서는 보는 겁니다. 왜냐면 소비가 꺾이면 당연히 하락하기 때문에. 연준은 연 2%대의 물가 상승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높지도 않고 지속 상승해서도 안 되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2%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1%대로 뭐 1.9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또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이런 딜레마 상태에 현재 시장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냐 나쁘냐에 따지기보다는 우리 투자자들은 좋아, 금리 인하를 해, 둔화가 와, 그러면 둔화가 와서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종목이 유리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고금리에 눌려와 있던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일 거고요. 코스닥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닥이나 미국의 러셀 지수도 아마 그 부분에선 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시장이 항상 안 좋아도 항상 상승하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우리나라의 시장의 문제는 뭐냐? 뭐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금투세 요 문제가 좀 불거져 있고, 왜냐면 불확실성이죠. 할지 안 할지를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불확실성만 쌓이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중국.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지만 중간재를 우리나라에서 가져다가 수출하는 입장인데 중국 증시가 계속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 중국 무역 수지가 나빠지면서 중국의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보다는 미국 매출이 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 혼자서 좋아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30% 정도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중국에 의해서 눌려 있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리스크는 바로 트럼프 리스크죠. 트럼프. 앞으로 관세를 100에서 200%를 때리겠답니다, 중국한테. 트럼프의 목적은 소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생산하는 제조업 강국을 꿈꾸고 있어요, 제조업 강국. 일단 제조업 강국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와 중국에는 굉장한 데미지가 큰 겁니다. 관세를 때리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수출업을 하고 있는 다른 중국이나 우리나라, 여타 일본 국가들은 트럼프의 당선은 어떻게 보면 악재 중에 악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졌을 때는 증시가 약해졌다가 해리스가 지지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활기를 차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와 그리고 요 세 개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깊게 생각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 파인텍은 현재 이 구간에서는 지지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죠. 이 구간을. 일단은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고요. 예전 같으면 한 이곳에서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시장이 이러니까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이래요. 그렇다고 크게 이렇게 폭락하는 와중에도 크게 하락한 건 없습니다. 블루엠텍은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파동에 의한 엠파를 그리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2단계에서는 좀 분석하기 쉬운데 2단계로 넘어가면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테크닉. 이제까지는 보유자의 영역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에 요거 한번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구간은 맞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또 상승해 줬습니다. 서울 옥션은 이탈가 정해드렸죠? 이탈가 아직 안 깨고 거기서 목숨 부지하고 있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현재 올라갈지 내려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고요. 그렇지만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종목이란 것은 파동에 의한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파동에 의한 생애 주기. 이것이 파동에서 시작됐다면 하락하는 생애 주기가 있고 다시 상승하는 주기가 있는 겁니다. 그 종목을 누릴 때는 이런 구간의 상승 노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차트를 웬만큼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능력이 없지 않은 이상 이렇게 공략하기는 쉽지 않죠. 현재는 뭐 보유자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고요.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챙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매수할 자리가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IMBDX는 현재 모습은 좀 안 좋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눌림목 있는 건 별로 좋지가 않죠. 오토엔도 많이 상승했다가 다시 M파동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S24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라메디텍 현재 급등을 했다가 약간의 조정 구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 뭐 알리코 제약이나 다른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굳이 다시 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깨진 종목은 왜 버리지 왜 갖고 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공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새로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는 분은 뭐야 개박살났네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바보. 그 전에 다 먹었습니다. 이지트로닉스는 지난 영상에서 이탈가를 5,500원 드렸는데 종가로 5,500원. 그 전에 40원 이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지난 영상 보세요. 지난 영상 보시면 이탈가 5,500원 드렸고 안 깨졌습니다. 안 깨지고 상승 나왔어요. 항상 종목을 분석할 때는 항상 이탈가가 중요하고 이탈가에서 지지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살짝 올라왔는데 살짝 올라왔죠? 지지받고 살짝 이날 몇 프로 올라왔습니까? 16%, 16%.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멋지게 먹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지받고 올라왔으니까 그 지지점이 다시 깨져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K웨더. K웨더도 이탈가 분명히 드렸죠? 한번 튕기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또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